이렇게 되면 만약에 중동까지 이렇게 잡아버리고 러시아까지 잡아버리면 북과 서가 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미어샤메 교수의 항상 그 말이 생각나는데 러시아를 우리 편에 두고 중국을 봉쇄한다. 네. 그러면은 미국이 이란을 통해서 중동에서 원하는 건 아마 안정적인 에너지 조달 이걸 그렇죠. 원할까요? 안정적인 에너지 조달 그리고 중국 압박이죠. 중국 압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동을 잡았을 때는. 중동 국가들이요.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완급 조절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그때부터 그 중동 쪽에서 나온 얘기가 중국과의 관계를 완급 조절해야 된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 갈 거예요. 미국도 우리가 중국 막는데 중국이 그 틈새 시장으로 빠져나와서 중동과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곱게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세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 그리고 그 대표였던 바이든 때는 엄청나게 중국을 때려 막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술술술 다 새는 분위기였고. 샜죠. 예. 다 샜죠. 예. 네. 근데 트럼프는 그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냐 그게 문제죠. 사실. 1년 안에 결과를 내야 된다. 1년 안에 그러니까 내년 뭐 총선에서 완전히 이긴다 몰라도 네.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맥스로 기다려도 2년 안에는 해야 되는 거고요. 내년 11월 전까지는. 네. 예. 아니 제일 좋은 거는 올 연말 안에 다. 예. 그래서 뭐 100일 작전으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 행정부가 지금 중동에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럼요. 특사들 다 저 친이스라엘. 사우디 간 네, 사람들. 친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 친이스라엘 유대인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우디 간 사람들이 러시아하고만 협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또 중동 나름대로 또 하는 팀이 또 따로 있고 막 그렇게. 네네 계속적으로 지금 중동 특사들이라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근데 이란은 약간 지금 소외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도 왜 미국과 대화를 못했냐면 미국이 이란 특사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정리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미국이 누구를 이란의 특사로 전하느냐. 네. 예, 그래서 이란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무능한 행정부였다고 생각해요. 중동 문제에 대해서 말만 앞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입진보들 네. 입으로만 진보적인 정책을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란 문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이란 생션 문제부터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말만 그렇게 대통령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 아무것도.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말 그대로 빵점이다. 네. 그런데 그런 면에 비하면 지금 트럼프는 그래도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뭔가 보이죠. 야, 그럼 민주당은 옛날 이란하고 북한을 거의 동급으로 놓고 취급을 했고 옛날 바보 같은 부시 때도 뭐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가장 큰 게 하마스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미국이 하마스와 대화를 해요. 미국의 원칙 중에 하나는 테러리스트들과는 절대 대화하지 않는 건데, 그렇죠. 하마스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게. 그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실용적인 정부예요. 네. 그래서 미국인이 인질로 있는데 대화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하마스하고 대화하는데 이란과 대화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곳곳에 사학과 기질이 있고, 근데 더 문제는 이 나라가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그 뻥카를 치더라도 그거를 뻥카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미국이 그동안에는 힘이 세도 힘센 사람의 모양을 안 내고 최대한 젠틀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힘을 다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무섭죠. 힘센 애가 그전에는 말로만 얘기를 하고 했을 때는 뭐 쟤는 말로만 그래. 야, 쟤 알고 보면 굉장히 젠틀하고 합리적이야 그러는데 지금은 뭐 힘을 있는 대로 막 다 쓰려고 그러니까 무섭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국가라든지 세계를 대항하고 있으니 다들 걱정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중국의 서부 쪽에서는 중동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더불어서 지역적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사우디와 이란까지의 문제를 다 해결하면 그걸 자기 손안에 넣으면 에너지 패권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중국은 80%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80%로 수입하잖아요. 자국에서 20%밖에 생산 못하고.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가지고 갈 네,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2023년 3월달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을 화해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두 나라가 중국 에너지 소스예요. 네. 수입원이에요. 예. 두 나라가 잘 지내야지. 음. 그래서 중국이 그 지렛대를 사용해 본 거거든요. 네. 물론 그 사우디를 설득을 했죠, 중국이. 그런데 그렇게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민주당이 쉽게 말해서 뻘짓을 하는 동안 그 나름 구축을 하고 살았는데 네.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하나 지금 건들면서 잘라내고 있으니까 중국으로서도 골치 아프죠. 네, 그러네요. 러시아까지 해서 뭐 러시아가 미국 말을 다 들을 거는 아니지만, 네. 자기 자체도 엄청난 강대국이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미국이 러시아의 영향력이라든지 네. 이런 걸 인정해주고, 네, 예, 그 대신 우리가 하는 거를 이렇게 해주라 그렇게 간다면 러시아도 안 들어줄 이유가 없죠. 우크라이나 너희 점령지 그래 다 네. 가지고 가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걱정이 이제 우리는 걱정이죠. 왜요? 북한을 러시아가 안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북한하고 지금 러시아하고는 지금 엄청나게 급속하게 친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인데 이제 제가 뭐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러시아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중동을 한해서만 네네. 봅니다. 네. 중동에서 시리아가 러시아의 앞마당이었다가 지금 러시아가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러시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시리아로. 네, 그러니까 시리아 지금 정권을 잡은 하이아트라고 그러거든요. 하이아트, 그냥 HTS를 그냥 앞자만 닦여요. 하이아트 네. 조직인데 얘네들이 반군 조직이었고 극단주의자들이었는데 얘네들은 러시아가 자기하고 싸웠던 정부군을 도왔기 때문에 싫은 나라긴 한데 그런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러시아 반군이 지금 이번에 시리아를 장악한 예. 시리아 반군이라고 부르는 반군 거죠. 정부가 현재. 그리고 원래 그 카다피 정부는 러시아 저기 아사드. 아사드 정부는 러시아하고 친했었는데 네, 네. 거기가 무너진 거죠 지금. 네, 네. 그래서 러시아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군 임시 정부가요. 아사드를 지원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우리와 수교에 맺는 거를 거의 이제 확실히 된 거거든요. 시리아가 네, 시리아가 우리 네. 남한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과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유엔 가입국 중에서 수교를 맺지 못한 마지막 나라가 시리아인데 드디어 꿈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리아와 북한이 멀어지기를 원하는데 러시아가 낑겨 들어가 가지고 네. 북한하고도 좋은 관계를 좀 맺으면 어떠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시리아한테. 네. 그러면 이제 유엔 우리 이제 수교가 안 된다. 수교는 되더라도 네. 시리아하고 북한 우리하고 시리아하고 수교는 거의 확실한데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시리아가 북한을 좀 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는 그 한반도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남한을 다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다 이용하는데 네. 그 전에는 우리가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그거 하겠죠. 러시아의 역할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좀 불편하죠. 근데 지금 이 중동 지역의 상황들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타겟이 하나네요. 미국의 타겟은 네, 중국을 잡자.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중동까지 이렇게 잡아버리고 러시아까지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북과 서가 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어샤메 교수의 항상 그 말이 생각나는데 러시아를 우리 편에 두고 네. 중국을 봉쇄한다. 네. 예, 러시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전략적으로. 예. 결국에는 미국이 그 말을 그대로 듣는 것 같아요. 남서쪽으로는 이제 베트남이 있고 네, 네팔을 뚫어놨긴 했지만 중국이 상당히 막히는 거고 그럼 이제 동쪽만 막으면 되는데 뭐 일본은 원래 막힌 거고 근데 멀어서 상관없고 남한 막아놨지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은요, 뭐 제가 뭐 재정학적으로 뭐 동아시아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중국이 우리에게 무비자하는 것도 다 그런 그렇지.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고 이제 한국 물건이 들어와도 뭐 네네네. 이기겠다는 자신감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네네네. 예, 대한민국과 멀어져서는 안 좋겠다. 예. 이렇게 하나의 그 망을 쳐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움직임이 정말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타이밍. 네. 그러니까 미국 블락으로 만들어서 네. 자유블로 만들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그러겠죠. 예. 그렇게 그 되고 그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아 여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지도력이 부재한 상황이라서 이게 참 골치 아프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도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안 좋다고 항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저희가 항상 반면교사로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이스라엘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팔을 막 비틀어도 살상무기 안 보냈잖아요. 네. 공격용 무기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점은 러시아를 잘 이용해요. 러시아 이번에는 지금 시리아 쪽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앞장서서 미국에 요청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예전에 시리아에서 쓰던 군사기지를 그대로 쓰게 좀 해달라. 이스라엘이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지 이란이나 튀르키예의 시리아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튀르키예가 성장하게 되면 자기네가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외교 정책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이 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 네네네. 어떻게 국제 사회를 읽고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자기의 안보를 위해서 네. 어떻게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우리도 그거를 좀 배워야 되는데 네. 이스라엘한테 배울 거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배우고 자꾸만 갈라져서 싸우니까. 지금 근데 진짜 엄중한 시기가 이제 점차 계속 오고 있네요. 그럼 러시아 문제 해결되면은 첫 번째 해결할 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어디로 전쟁이 보십니까?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되면 네. 보세요. 가자 문제 정리하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남은 건 이제 이란 문제밖에 없어요. 그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겠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굉장히 국제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중요하고요. 네. 큰 문제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불러가지고 저 네. 난리가 한번 났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란 네. 문제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자 지구는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200명 이주를 시키려. 진짜 황당하네요, 진짜.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이 지금 홍해로 가는 길을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작전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육로로 이스라엘로 물건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생각했던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는 예전의 관계가 아니에요. 네.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연결하면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반세대 전의 기억으로만 따져보면 원수지간인데. 그럼요. 정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을 건 오늘 아침 신문부터 나오기 시작하던데 트럼프가 자꾸만 김정은이 칭찬하잖아요. 어제 그제 계속 김정은이 나는 김정은의 좋은 친구라고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거 보면 와, 그 다음에 우리 물결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1번. 그다음에 가자가 2번입니까? 가자는 사이드. 가자는 계속적으로 갈 것 같아요. 가자는 지금. 네. 예, 그거는 일단은 휴전을 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 문제는 나중에 나올 거고. 근데 네. 개발은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한 10년 걸려요. 네. 10년에서 15년 걸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미국의 새로운 장기 독재를 하기 전에는 네. 그 다음 대통령이 이걸 연결한다는 방법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허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진심은 담겨 있지만 그게 실행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자꾸만 그 대체지를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신경이 쓰이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가자 휴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휴전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란 문제 해야겠죠. 이란. 이란과 북한 문제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네. 예, 지금 이란이 지금 먼저 지금 이 일이 돌아가고 있죠. 현재로서는. 취급한 건 이란이겠네요. 왜냐하면 원유 가격까지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싶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이 더 먼저. 그럼요. 중동과 이란 문제가 훨씬 더 먼저고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미국 가겠네. 북한 가겠네. 가겠죠. 이제 우리는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우리의 강점을 어필을 해야죠, 러시아에. 현대자동차라든지 사발면, 팔도라면.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한국 좋아하는데. 네, 한국 좋아하죠. 러시아 사람들이. 그 점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이 건물에 러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녁을 먹는데 육개장 같은 걸 러시아 사람들 먹는 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런 것도 먹는단 말이야. 네,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 특히 컵라면.
야,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지금 중동에서도 요동치고 그럼- 있어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란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척이 되느냐 이거를 주시해서 봐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계속 뭐 친서 보냈다 그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오만에서 대화하자는 얘기도 있고, 물꼬를 트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아무튼 여기에서 싸우지 않고 잘 돼서 해결이 돼야지만이 우리 경제에도 예, 숨통이 트인다. 이란이 버티고 시간을 끌 만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핵에 대한 집착이겠죠. 핵에 대한 집착 아니면 또 조건값이 안 좋거나. 네, 네. 그럼 만약에 못 받아들이는 조건은 뭐가 될까요? 이란이 못 받아들이는 조건. 아마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나 이런 걸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IAEA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는 대리 세력 후원 문제일 거예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문제를 포기하는 거다. 어느 정도 포기하죠. 하마스 헤즈볼라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란이 네. 자기는 근데 계속적으로 근데 이란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금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그거는 맹주 의식일까요? 중동에서 아니요, 그거는 하나의 철저한 신념입니다. 뭐 시아파의 신념인가요? 혁명 정신, 혁명의 정신이 이어간다는 거. 예, 혁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이 예. 이란 혁명이 하나의 큰 목적이 됐어요. khomeini 지도자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고, 예, 그거는 전 세계 무슬림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란은 이슬람 국가로서 네. 그거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이슬람들은 뭐 특별히 이제 다른 순니파, 무슬림, 예. 순니파나 이런 다른 무슬림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네, 하지 별로 마. 안 하는데 이란은 그걸 종교 문제로 보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혁명 수비대 그리고 동력이 끊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혁명의 정신이라는 게 예. 그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핵은 저는 타협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조건치가 이란이 생각하는 조건치와 미국이 생각하는 조건치가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이란도 근데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라도 투명하게만 열어준다면 네. 대화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란에서도 핵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있죠. 우리나라도 핵 가져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한번 역으로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가자지구 이동을 시키고 이전을 시키고 하마스를 만나고 하는 거는 내 가자지구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 테니 하마스 헤즈볼라 너희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그렇게 직접 접촉해갖고 그렇게 헤즈볼라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마스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 떠나야 되는 거네요. 예, 밖에서 또 다시 또아리를 친다면 몰라도 아무튼 팔레스타인 안에서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예.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진심이어가지고 뭐 상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예. 물론 이제 이란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핵 문제죠. 예, 핵 문제만 풀리면은 다른 거는 부차적으로 풀릴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핵 문제가 크니까. 예, 핵 문제가 크니까 가장 크죠. 이게 예. 핵 문제가. 핵만 된다면 이스라엘은 핵을 하면서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핵,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대리 세력 지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거기에 엄격한 입장인 네, 거고 네. 미국은 이스라엘 핵에서만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란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도 스스로가 얘기를 했고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2,000km까지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혁명 수비대에 그거는 북미의 반대가 있으면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다만 제가 이걸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본 것은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으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뭐 이란이 구축해 놓은 라인들이 거의 다 무너졌으니까 다시 지금 재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니까요. 네네네.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여러 차례 진심입니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거든요.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교수님 만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지정학적으로도 진짜 진심이구나. 네, 이제 이란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열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서강대 유럽연화 연구소에 박현덕 교수님 모시고 정말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 세계 지정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란과 미국,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또 사우디와 이란, 사우디와 이스라엘 등등의 함수가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그리고 또 중동과 중국은
향후 어떻게 될 건지도 같이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신없이 커지면서 또 정신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